안녕하세요, 기준모입니다. 저는 원래 다른 유튜버들의 채널은 거의 보지 않습니다. 뭐 잘하고 계시는 유튜버들 그런 분들 따라하고 싶지 않아요.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뭐 이런 말이 있죠. 그런데 최근 다른 유튜버 분들 채널을 그냥 오랜만에 몇 개 보다가 댓글을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뭐 얼굴이나 패션 칭찬, 뭐 그 유튜버에게 궁금한 점, 뭐 오늘 방송에서 뭐 잘했어요, 이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놀랐어요. 저는 기즈모 채널 댓글창은 뭐 이거 리뷰해달라 저거 리뷰해달라 뭐 요청이 많아서 좀 원래 서비스 센터 같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었어요. 원래는 그 댓글창이라는 게 사랑과 애정이 넘치는 공간이었던 거죠. 뭐 나름 좋아요. 마음에 듭니다. 우리 독자들 쿨해서 좋아요. 사실 뭐 다른 유튜버들은 길에서 만나면 연예인 본 것 같고 자랑스럽고 그럴 텐데 우리야 서로 길에서 만나면 뭐 서로 반대편으로 도망치기 바쁘겠죠. 전속력으로요. 어쨌든 그런 많은 요청 중에서 최근 압도적으로 많았던 게 이 제나이저 모멘텀 트루 와이어리스 2 리뷰가 아닐까 합니다. 이름이 굉장히 길죠. 그냥 모멘텀 2로 할게요. 자, 이번 모델은 첫 번째 모델 나온 2년 만에 나온 후속 모델인데요. 2년 동안 무선 이어폰 업계는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죠. 무선 이어폰 시장 전체가 굉장히 커지고 기술 수준도 높아졌어요. 뭐 저도 변화가 있긴 있었어요. 쇠락해지고 몸도 비루해졌어요. 댓글란에 요청도 더 많아졌고요. 안타깝네요. 기계로 몸을 바꾸고 싶어요, 저도. 제나이저 모멘텀 2는 애플 에어팟 프로가 나오기 전까지는 뭐 최고의 무선 이어폰으로 손꼽히던 제품이었고, 이번에 2세대를 통해서 에어팟 프로를 다시 한번 잡기 위해서 칼을 갈았습니다. 약점을 대부분 보완했고요. 새로운 고급 기능까지 대거 탑재했어요. 가격은 아직 확실히 나오진 않았는데 지난 모델과 동일한 30만 원대로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리뷰를 통해서 모멘텀 2가 달라진 점이 뭔지, 그리고 보완된 부분은 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케이스부터 달라졌어요. 예전 제품은 좀 필요 이상으로 두꺼웠는데 이제 약간 슬림해졌습니다. 크기는 커졌지만. 그리고 값비싼 제품의 상징인 이렇게 스르르 위에 잡고 있으면 열리는 거 돼요. 근데 좀 시간 걸리네요. 이렇게 살살 이렇게 열리는 거 됩니다. 자,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면요, 기존의 패브릭 스타일 재질은 같아요. 그래서 모멘텀 1을 한번 보시면은 비슷해요. 패브릭 재질 비슷하고요. 그런데 색상이 살짝 더 짙어졌습니다. 때가 덜 타겠죠. 그리고 케이스는 뭐 크기는 비슷하고 무게도 거의 같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제가 잘 보다 보니까 색깔 말고 달라진 부분이 좀 있어요. 이 힌지 부분인데요. 이 카메라에선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예전에는 힌지 부분이 살짝 작았어요. 작아서 부실했는데, 그래서 많이 엿닿다 보면 내구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제품은 힌지 길이를 좀 길게 디자인하고 요 구조가, 요 자세히 보면 구조를 보강한 게 보여요. 하지만 케이스 자체 크기는 여전히 큽니다. 독일인들은 정말 큰 것을 좋아해요. 아침마다 그 크고 긴 소시지를 마구 먹어대는 것처럼 대단해요. 자, 그런데 유닛을 보면 유닛의 크기는 살짝 작아졌어요. 예전 제품하고 비교하면, 그냥 보면 잘 모르겠는데 비교하면 확실히 작아졌어요. 예전 제품은 정말 컸는데 이젠 정말 크진 않고 그냥 큽니다. 따라서 착용감 자체도 살짝 가벼워졌어요. 그래서 드라이버는 예전과 동일한 7mm의 다이나믹 드라이버를 사용했는데 크기는 또 줄었어요. 그러면 사용 시간이 줄어야 되는데 사용 시간은 또 늘어났습니다. 유닛 자체는 7시간 정도를 지원하고요. 케이스를 포함하면 총 28시간 사용이 가능해요. 요즘 좀 표준적인 뭐랄까요, 무선 이어폰들이 한 24시간 정도 지원을 하죠. 그래서 28시간이면 평균 이상으로 지원하죠. 기존 12시간에 비해서 2배 이상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어요. 또 모멘텀의 가장 큰 단점인 사용 시간을 크게 개선했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구매 가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켜놓고 음악을 들어보니까 한 5시간 30분 정도 사용이 가능했어요.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키면 아무래도 전력 소비가 늘어나겠죠.
자, 조작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터치식이에요.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3번 누르는 옵션도 있어요. 그런데 3번 누르다 보면 중간에 다른 조작이 될 수도 있죠, 실수로. 그래서 효과음이 나와요, 누를 때마다 귀에. 그래서 누를 때마다 음이 조금씩 커지는 그런 효과음이 나와서 제대로 3번 눌렀는지 쉽게 체크할 수가 있어요. 이건 아주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어버드의 기능을 사용자가 지정해 줄 수 있는 옵션이 있어요. 앱을 켜면 그 옵션이 있는데요. 즉 왼쪽 유닛을 한 번 누르면 음악 재생인데 이걸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바꿔줄 수가 있는 거죠. 저는 뭐 이런 기능 굉장히 좋아요. 내 맘대로 하는 거. 이건 다른 이어폰들도 모두 지원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번 모멘텀2는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새로 탑재했죠. 하지만 제나이저는 이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아주 강하게 지원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장점도 있어요. 이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켜면 이렇게 느껴지는 먹먹함 같은 게 거의 느껴지지가 않아요. 노이즈 캔슬링을 킨 거 맞나? 이렇게 확인하게 될 정도로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끄러운 곳에 가보면 신기하게도 노이즈를 줄여줘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있는 에어팟 프로랑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 에어팟 프로와 비교를 하면 뚜렷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에어팟 프로는 전반적으로 노이즈 캔슬링 효과가 뛰어난데 특히 저역대 노이즈 감쇄 효과가 뛰어나고요. 모멘텀2는 주로 고역대 위주로 노이즈를 감쇄해 줍니다. 그래서 모멘텀2를 끼고 있으면 이 노이즈 캔슬링을 해도 사람의 말소리나 발소리 같은 것은 잘 들려요. 주변에 누가 오거나 말을 걸면 알아차리기 쉽죠. 대신 고역대의 듣기 싫은 고주파음이나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중점적으로 줄여줍니다. 제나이저 헤드폰이나 이어폰을 테스트해보면 모두 고역대 노이즈를 줄여주는 쪽으로 좀 특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강력한 노이즈 캔슬링 효과보다는 먹먹한 것보다는 진짜 소음이나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줄여주는 쪽으로 특화가 돼 있는 거죠. 장단점이 있어요. 자, 외부 소음을 듣는 외부 소음 유입 모드도 있어요. 이 외부 소리를 증폭해 주는 기능인데 전작에도 이건 있던 기능이죠. 이거 한번 해볼까요? 자, 이러면은 제가 말하는 것도 잘 들려요. 기능 자체는 더 강화가 됐어요. 과거 제품하고 비교를 해보면 외부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좀 증폭이 됐어요. 과거 제품과 비교해보면 외부 소리가 더 크게 증폭이 돼서 들려요. 그래서 또 옵션도 늘어났어요. 외부 소리 듣기 기능을 실행하면 음악을 멈추게 하거나 아니면 외부 소리 듣기를 해도 음악은 그대로 재생한다든지 이런 옵션을 사용자가 또 지정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음질을 알아볼게요. 자, 음질은 제가 테스트를 했으니까 뭐 여기서 직접 들으면서 뭐 하는 거는 생략을 하고요. 저역이 풍부한 기존 모멘텀 1과 비교했을 때 큰 틀에서 차이는 없습니다. 모멘텀 트루 와이어리스 시리즈는 이어폰이지만 마치 헤드폰처럼 풍성한 양감의 음악을 들려주는데요. 이 모멘텀 2는 기존의 강한 V자 음색에서 저역의 양을 살짝 줄였어요. 그래서 좀 더 단단한 저역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고역 역시 이렇게 쭉 뻗어가는 느낌보다는 살짝 다소곳해졌어요. 전반적으로 밸런스가 향상됐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저역이 적다는 얘기는 결코 아니에요. 여전히 다른 어떤 이어폰과 비교해도 풍부한 양감의 저역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모멘텀2로 음악을 들으면 이 무선 이어폰이라는 생각이 좀 들지 않을 정도로 음질이 풍성하고 아주 기름지게 들리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무선 이어폰을 뭐랄까요, 편의성 위주로 선택을 하는데 이 제나이저 모멘텀2는 음질 감상용, 음악 감상용으로 구입을 할 정도로 음질에 있어서는 다른 무선 이어폰보다 좀 한 단계 앞선 부분이 있죠. 자, 이퀄라이저는 전작과 동일한 그래픽 형식의 이퀄라이저입니다. 그래서 정밀하게 조절할 수는 없고요. 대강 여기에 짚으면 여기에 맞게 음색이 변하죠. 저는 살짝 저역의 양감이 적은 소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트러블 쪽을 살짝 높여줘요. 그러면 아주 좋아요. 딱 좋은 소리예요, 저한테. 자, 통화 테스트 해봤는데요. 통화 연결은 전반적으로 우수합니다. 블루투스 5.1 버전, 현재 나온 무선 이어폰 중에 가장 높은 최신 버전을 선택을 했고요. 그런데 이 구조상 마이크가 이렇게 입에서 좀 떨어져 있는 형태죠.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없고, 그래서 상대방에게 통화음이 좀 멀리 들리고 기계음 느낌도 좀 있습니다. 특히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켜져 있으면 통화음이 좀 더 기계음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통화음이 좀 멀리 들리면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꺼주고 옵션 중에 사이드 톤이라는 옵션이 있거든요. 요걸 해주면
목소리를 증폭해줘서 좀 더 잘 들려요, 통화음이. 근데 뭐 제 목소리를 증폭해주는 기능인데 이상하게 상대방도 더 잘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정리를 하자면 통화 연결성은 아주 뛰어난데 통화음만 본다면 자연스러움은 좀 떨어지는 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밖에 aptX 코덱과 SBC 그리고 AAC의 고음질 코덱을 지원합니다. 스펙상 전작에 있던 aptX LL 코덱 지원이 빠져 있는데 요거는 이제 레이턴시를 줄여주는 코덱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레이턴시가 느려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는데 유튜브나 게임 같은 것을 실행해 보면 시차나 뭐 이런 게 뭐 거의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모멘텀2 역시 게임이나 영상 감상용으로 쓰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옵션이 굉장히 풍부해요. 그래서 사용자가 한쪽 이어폰을 빼면 음악을 멈추게 할 수도 있고요. 그대로 재생하게 하는 것도 옵션으로 다 조작을 했을 수가 있고요. 뭐 다른 어떤 이어폰보다 사용자 자율도를 굉장히 강화한 느낌입니다. 음질부터 뭐 조작, 재생 옵션,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옵션을 하나하나 커스텀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립심이 강한 소비자들에게는 아주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굳이 찾자면 이 케이스가 무선 충전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케이스 크기가 아직도 좀 큰 편이죠. 독일인들은 큰 거 좋아해요, 정말. 그리고 뭐 손도 크니까 케이스가 너무 작으면 찾지를 못해서 그러나? 그건 아닌가? 자, 그리고 통화음이 살짝 부자연스러운 점, 뭐 이 정도를 꼽을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 모멘텀 트루 와이어리스 2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는데요. 워낙 전작이 인기가 있었고 그 약점이었던 배터리 시간, 뭐 유닛 크기, 유닛이 좀 컸죠. 그리고 일부 버그, 뭐 이런 거, 내구성 이런 부분을 상당히 다 고치려고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단점, 약점들을 다 고쳤으니까 뭐 음질은 거의 이어졌고 오히려 조금 더 튜닝이 더 정교하게 밸런스가 좋게 됐어요. 그래서 무선 이어폰이지만 마치 헤드폰처럼 풍부한 사운드를 들려주는 장점, 이런 걸 최대한 느낄 수가 있겠죠. 물론 뭐 가격은 좀 부담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만 극복할 수 있다면 여전히 가장 풍부한 사운드를 들려주는 무선 이어폰으로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밖에 나가기 힘든 시기죠, 요즘. 그래서 음악이라도 많이 들으시면서 즐겁게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즈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독일인들은 정말 큰 것 같아. 너무 커. 이길 수가 없어.